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5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오늘 코스피가 어제는 코스닥이 좋았고 오늘은 좀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좀 연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큰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많다 보니까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진했던 대형주의 상승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요게 아마 주말까지는 타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이 또 제가 끝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보고서가 이게 아니네요. 적어놓은 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이제 말씀드릴 요거부터 봐드리죠. 정유 회복 시그널 이제 포착됐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화학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인텔리안테크, GST, 오리온,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을 엿보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리뷰, 일본 서프라이즈한 성장,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이제 아침에 3프로에서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핵심 뭐냐면 이제 중국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지금 정유도 거의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정유도 좀 최악은 지나간다. 4월부터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이 조금씩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휘발유 소비가 좀 중요하죠. 이렇게 밖에 운송을 많이 하면 정유 수요가 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요가 좀 늘면서, 특히 중국의 외식 서비스가 44%나 증가를 했거든요. 재화보다. 그러니까 재화 소비는 석유화학에 영향을 주고, 외식 서비스는 이제 휘발유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44%나 증가를 해서 일단은 지금 정유 쪽도 괜찮다. 좀 살아난다. 주가들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화학 시황도 지금 기대치를 좀 하회 중인데, 뭐 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슷하게 4월 말 이후로 이제 회복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 실제 이제 나프타 크래커 마진이라 그래서 이제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사실 기초 석유. 그래서 요 에틸렌에서 저 나프타 원재료 빼면 마진 나와요. 요 마진인데, 이 마진이 옛날 호황기 때보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확실히 낮죠.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만 이제 제품 가격, 에틸렌 가격이 오른 건 아니고 원가가 떨어져서,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아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전히 뭐 글로벌 경제 지표가 안 좋잖아요. 특히 중국이 안 좋아요. 중국이 못 살아나는 게 아직은 석유화학 쪽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분기에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5월 마진은 좀 회복세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악은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은 지나가서 주가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엄청 좋아가지고 막 옛날에 막 이렇게 팍팍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레벨까지의 회복은,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도 그런 건 보인다. 그냥 좋아질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좋아지는 데이터는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강도가 뭐 엄청 세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미국 자동차 배출 규제, 가스 규제,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뭐 규제안이 확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6월 중순경에 아마 발표될 거예요. 그거 좀 지켜보시고, 타픽은 SOE라고 SK 이노베이션 꼽아주셨고, 롯데케미칼하고 그 유니들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꼽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전기차 침투율은 이제 올라갑니다. 신차 판매 중에 2032년에는 67%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판매를, 차를.
그리고 오염물질 기준 강화 이미 4월 10일 날 발표했는데 60일간 이제 의견 수렴하니까 뭐 다음 달엔 나올 것 같고요. 목표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이제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그런 거고, 정제 마진 좀 올라왔고요. 외식 소비가 확실히 늘죠. 그러니까 석유화보다는 좀 정유가 저런 면에서 모멘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재화 소비도 는다면 뭐 석유화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건 태양광 쪽인데, 근데 이걸 보니까 태양광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모듈 수출량 꺾였죠. 그죠? 예, 꺾인 건 맞아요.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하나솔루션 부진한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퍼스트 솔로랑 너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얘가 고평가됐든가 하나솔루션이 너무 저평가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둘 사이가 너무 격차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하나솔루션도 충분히 이 갭을 메꾸러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실적 아직은 좀 돌리기 쉽지 않다. 뭐 태양광 저 모듈 가격 떨어지고, 뭐 중국 업체들 미국에 진입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이제 노이즈가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실적 대비 주가가 엄청 싼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좋은 가격이 오면, 예,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좀 무겁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을 제가 예전부터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기술력이 있어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그거 퍼스트솔러가 이번에 인수했잖아요, 회사 하나. 근데 그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예. 페로브스카이트. 그래서 기술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치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좀 벌어져 있죠. 예. 그래서 그 갭은 어느 시점에서 메꾸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예, 그걸 좀 메꿔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솔루션이 좀 과도하게 못 갔고, 요건 이제 배터리 소재 가격 추인데, 요새 이제 2차전지가 좀 안 좋은 게 요거 때문이에요. 이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거든요, 이 소재 업체들이. 근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요게 조금 이제 돌릴 때, 예, 좀 진정되겠죠. 근데 중국에선 탄산리튬 가격은 요새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주요 원재료가 저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돌아설 때 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NH의 주민의 연구원님이 참 이제 긴 보고서인데, 이것도 이제 아침에 3프로에서 언급을 했지만, 핵심은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 혁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해졌다. 옛날에 결국 자동차가 열렸을 때 포드가 대중화 시킬 때 가격을 엄청 낮췄거든요. 2,000달러 하던 거를 800달러. 나중에 300달러 갔어요, 결국에. 그럼 이제 전기차도 비슷해요. 지금 전기차 사실 비싸죠. 보조금 안 받으면 비싸요.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죠. 같은 뭐 동급이면. 근데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면, 네, 좀 싸지는 건데, 언젠간 보조금 없어지거든요. 영원히 지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자동차 가격은 결국엔 낮춰야 됩니다. 예, 낮춰야 대중화 되니까. 그러려면 뭐 어차피 다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입장이면 싸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 선봉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 테슬라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가격 낮출까? 제사 깎아 먹을까? 이 생각을 우리 항상 많이 하잖아요. 이제 테슬라도 별 볼 일 없니 많이, 막 이런 얘기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일단 이게 있어요. 전기차 일단 많이 팔겠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하는 이유가 자율주행 데이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완성하면 나중에 이걸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로보택시까지 갑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60억 마일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승인받으려면 규제 당국. 지금 1.5억 마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차가 많이 팔려야 뭐 주행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앞당기려고 마진을 좀 훼손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 목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목적이면 참 무서운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한두 수 저 다음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주가 안 좋고 마진 훼손해도 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몇 년 후를 좀 본다. 이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도. 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회사가 버텨야 되잖아요. 돈 벌면서. 그러려면 원가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원가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별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뭐 건식 전극 공정 4680 배터리, 뭐 셀투팩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방식으로 좀 뭐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걸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원가락이라는 명제 앞에선 뭐 누구도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세분화 될 거예요. 지금 내연기관차는 다 세분화 돼 있죠. 우리 사실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프리미엄 폰, 저가 폰, 중가 폰 다 나눠져 있죠. 자동차는 더 심하죠. 더 세분화 돼 있죠. 정말 프리미엄. 여기가 F 등급.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등급이 CD 등급입니다. C가 이제 아반떼급 이쪽에서 뭐 되는 것 같고, 이제 D 등급이 뭐 그랜저, 네, 그랜저나 소나타 뭐 이 정도 될 텐데 여기가 시장이 제일 커요, 사실. 그래서 D 스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NCM 배터리, 프리미엄, 하이니켈, 실리콘. 요거 이제 비싼 차들이 들어가는 거고, 보급형은 아마 하이만가는 LG엔솔도 지금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LFP 여기로, 그러니까 프리미엄과 보급형으로 나눠서, 예, 이제는 좀 시장이 차별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제일 많이 파는 게 모델 3, 모델 Y는 여기에요. 세그먼트 D. 주로 NCM 배터리 들어가고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한국 걸 많이 썼는데, 저기 그 보급형 있죠. 저건 이제 LFP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아쉽잖아요. 우리나라는 LFP 안 하는데 중국이 저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중국만 하잖아요, 거의. 예, 근데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국 걸 쓰려니까 미국에서 좀 눈치 보이잖아요. 쓰고 싶어도 미국 정부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요청도 했겠죠. 좀 해달.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저 LFP를 못해서 안 한다기보다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 LFP 시장이 될까 안 될까. 근데 어쨌든 중국은 그걸 만들어 버렸고 시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도 결국엔 이번에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SK 온도 전시를 해놨고, LG엔솔은 먼저 ESS용으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전기차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청이 왔다고 생각해요, 완성차에서. 예. 왜냐하면 중저가도 이 저가 쪽도 가야 되니까. 저가 쪽으로 가려니까 NCM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예. 아니 NCM으로 할 수 있으면 뭐 LFP까지 뭐하러 하겠어요. 완성차들이 뭐하러 욕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NCM으로 또 원가 경쟁해서 하면 되는데 LFP가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쪽에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그게 향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일단 이제 시장에서는 DF에 좀 약간 비싼 등급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하이니켈, 실리콘 쪽으로 음극재로 가고, CD,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중저가나 이쪽은 뭐 NCM도 있을 거예요. NCM 중에 좀 하이니켈 말고 약간 이제 니켈 비중이 낮은 거, 그거 하고 이제 LFP가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하이만간도 쓸 것 같고, AB는 아마 나트륨 배터리는 거의 뭐 쓰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 뭐 CAT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주 싼 거 있잖아요. 뭐 1인용 요런 데는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중국에서 알아서 하겠죠, 이 부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여기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국은 NCM, 중국은 LFP. 근데 한국도 드디어 발을 내딛었어요. LFP를 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도 LFP를 좀 완벽하게 준비해서 중국을 이겼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예. 중국 내에선 못 이기더라도 저기 유럽과 미국에서도 어쨌든 LFP만큼은 또 우리나라가 잘 준비해서 중국을 좀 이기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재료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양극재가 비중 제일 크죠. 근데 양극재 뭐죠? 리튬, 니켈, 코발트로 만들죠. 리튬, 니켈, 코발트를 얼마나 싸게 조달하느냐. 수직 계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리튬 어떻게 만들죠? 여모나 강산이 채굴 해서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바꿔서 전구체랑 결합해서 리튬 만들죠. 그래서 이걸 내재화하면 원가 10% 줄어지고요. 배터리 제조 원가가 4.4%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리튬, LG화학이 막 포스코랑 고려 안 하고 왜 하겠어요? 합종연행을. 예. 그리고 LNF가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못 간 이유가 그거죠. 저 내재화가 잘 안 돼 있어요. 예. 이제 그 차이.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는 저는 저 내재화라고 생각해요. 국내에서 두 개 기업밖에 없어요. 포스코랑 에코프로.
그게 주가 많이 간 거예요. 포스코는 다 하고요. 광물 채굴부터 해요. 그냥 에코프로는 광물 채굴만 안 하고 다 해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았다. 근데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제 양극재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포스코나 에코프로처럼 내재화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재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든가 합종연합해서. 안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밀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정 건식전극 4680 이거 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식전극은 우리 이제 함께 배우기 시간에도 좀 공부를 해봤지만 이 보통 이제 저기 활물질 있죠. 양극할, 음극할 물질을 도전제랑 바인더 붙여가지고 음극, 양극이 딱 붙이는데 그때 용매를 쓰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해요. 예, 코팅을 싹 해주죠. 그래서 근데 그거 말려야 돼요. 이 용매를. 예, 거기 물이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건식전극은 말리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분말 형태예요. 그냥 가루 형태. 그건 그대로 써요. 용매 저거 그러니까 저 용매 회수 공정이 필요가 없어요. 건조 공정이. 근데 이게 길이도 엄청 길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전력 소모가 너무 큰 거죠. 여기에 건조와 용매 들어 하는데 100이 그 전력을 100이라고 하면 여기에 46이나 들어가요. 근데 저걸 안 쓰면 비용이 확 줍니다.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에너지 밀도에도 좋대요. 다만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아직은. 예, 계속 개발 중이죠. 그래서 저걸 만들어내면 굉장한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저거를 이제 25년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680은 이제 큰 배터리죠. 2170보다 지름이 제조 원가 낮고 요건 지금 하고 있는데 파나소닉이 이번에 어쨌든 테슬라 쪽으로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LG랑 삼성이 먼저 하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LG 삼성이 예, 먼저 성공해 준다면 뭐 좋죠. 예. 그러니까 삼성은 천안, LG는 오창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셀2팩은 이제 셀, 모듈, 팩 이렇게 가죠. 우리 다 배웠던 건데 예, 셀에서 모듈 없이 그냥 바로 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 사용량이 줄어서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전망은 자동차는 잘 팔릴 거로 보고 있고요. OECD 경기선행지수랑 연동하는데 올해 9월부터 반등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4680 배터리, LFP 배터리 양산을 좀 기대해보자. 요 내용이고 아무튼 양산의 성공 꼭 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는 IRA 인플레 감축법 우리 공부했죠. 전해과 분리막이에요. 예, 여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지화를 해야 되거든요. 29년도에는 100% 다 현지화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공장 쳐야 돼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갭은 양극재와 지금 다른 소재가 너무 벌어졌대요. 그래서 보통 양극재와 다른 소재가 이렇게 갭이 60% 이상 벌어지면 그걸 축소하려 간대요. 그래서 여기 주민의 연구원님은 좀 좋게 보시는 게 이쪽 전해액하고 분리막 회사들을 탑픽은 SKI 테크놀로지고요. 여기선 물론 여기 WCP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커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해액과 분리막 업체들을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계속 단가는 떨어지는데 출하량은 늘고 있고 재료비에서 양극재가 너무 많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가 제일 중요한 거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양극재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NCM. 근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LFP로 조금씩 지금 저가형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좀 가고 있고 이 세그멘트 CD 여기가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예.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비중. 그리고 습식 점검은 이 용매 있죠. 요거 말리고 건조 이게 필요가 없어요. 건식 보시면 요 두 개 끝. 요게 없으니 얼마나 간다합니까? 근데 저거 하기가 어려운 거죠. 원통형 요 많은 요거를 만들면 훨씬 효율 있겠죠. 예, 원통형 전지는 저 2170보다 저 4680이 덜 들어가죠. 하나 들어가더라도 예. 하나의 크기가 크니까 빈 공간이 줄어들어요. 하나가 크니까 요게 셀트팩 이 셀을 그냥 넣어버려요. 여기 팩에다가 원래 모듈로 하거든요. 이거 묶어서 모듈로 한 다음에 모듈을 꼽아 넣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모듈은 요거 있죠. 요게 셀이고 하나가 예, 요게 셀이고 모듈은 뭐죠? 얘를 묶죠. 우리 배웠죠. 이렇게 묶잖아요. 요게 하나의 모듈이에요. 요 모듈을 이제 하나를 요게 팩이거든요. 요 안에 넣는 거죠. 모듈을 모아서 이 팩.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요런 모듈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팩으로. 근데 여기는 저 모듈이 없고요. 그냥 다 그냥 바로 넣어버렸어요. 셀을 그냥 탁 해가지고. 저게 뭐 장단점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화학업체들 여기서 주목할 이제 내용은 뭐였냐면,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여기 화학 쪽에서는 인도가 중요하다. 인도 자동차 판매량이 지금 21년, 22년에 26에서 28%나 급증을 좀 했고, 마인드라가 인도 대표 회사잖아요. 28% 성장했고, 인도의 연간 차 판매량이 473만 대. 20년 전 중국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인도의 아이폰 판매량.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중산층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애플의 팀쿡도 티핑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게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인기가 없던 제품이 갑자기 인기가 있어지거나 뭔가 그런 계기가 생기죠.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서 이제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로 바뀌는 그 계기. 그러니까 인도가 정말 느리게 변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티핑 포인트 아니냐, 좀 급격하게 성장할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대만 기업들도 지금 인도로 가고 있고, 세계 최대 신발 제조사도 인도에 짓겠다. 그 다음에 인도의 도시화율은 지금 20년 전 중국과 유사해요. 35%밖에 안 돼요. 도시화가 점점 되겠죠. 그러면 인당 GDP가 도시화율이 35에서 40% 가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프라 설비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비중이 원래 10%였는데 인도 정부의 전체 지출 중에 22까지 늘어났고, 그러면 석유화학한테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석유화학, 철강 이런 데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가 좀 잘했던 게, 현대차가 인도에서 2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 사람들도 이제 소득이 늘면 점점 비싼 차를 탈 거거든요. 그 점은 좋을 수 있죠. 근데 인도는 반드시 현지 공장 지어야 됩니다. 반드시. 관세 때문에. 관세가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미 거기 선점을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석유화학을 대부분 수입한대요. 이건 좋은 거죠. 이렇게 수출보다 수입을 하면, 그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뭐 에틸렌 같은 걸 수출을 하는데, 뭐 그 나머지 제품들은 수입을 하고 있고, 순수입. 에틸렌 설비 규모는 아직 중국의 17%밖에 안 되고, 합성 고무도 20%. 그래서 수입 확대 불가피하다. 그리고 중국의 에틸렌 대비 2010년도에 에틸렌 대비해서 합성 고무 생산이 6, ABS가 15. 요건데 당시 중국에 엄청난 내수 수요가 있었어요. 아주 자동차로. 그때 차화정 장세. 인도도 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인도는 에틸렌 대비 합성 고무 3%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주로 이제 합성 고무 만드는 회사가 금호석유고, ABS가 LG화학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다만 이제 에틸렌은 앞으로 26년도에 증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틸렌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에틸렌은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그 대한유화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증설이 많은데, 올해까지는 증설이 많은데 내년부터 줄어요. 23, 24, 25까지는. 단 26년에 다시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참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죠. 몇 년을 두고 투자할 수는 없고요. 단 어쨌든 향후 1, 2년은 증설이 줄어듭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조금 이제 편해질 수 있어요. 경기만 좋아지면. 그러니까 중국 경기만 좋아지면 내년까지는요, 석유화학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국 경기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윤재성 의원님 아시죠? 여전히 태양광을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유 태양광은 부정적이고 석유화학이 좀 낫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국 도시화율, 그 다음에 17년 전 중국 수준, GDP가 중국이 이렇게 늘었거든요. 인도도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에틸렌 대비해서 인도와 중국, 한국 간의 설비 비교인데, 인도는 아무튼 굉장히 낮아요 지금 이 설비들이.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어쨌든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뭐 정유나 석유화학, 저 개인적으로는요 둘 다 괜찮다고 봐요. 정유도 바닥 찍었고, 아까 한번 보셨잖아요 데이터. 석유화학도 더 여기서 나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 트레이딩을 할 업종이고, 태양광은 저는 장기 투자할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퍼스트 솔라 대비해서 엄청 밑에 있잖아요. 근데 모멘텀이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다. 근데 이 지루함을 이용해서 투자 기회로 활용할 필요는 있고, 일단 성장은 명확하지만 약간의 이제 상반기는 좀 과도기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테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좀 최근에 회복되고 있고, 위성 안테나 사업하는 거죠. 베리 스몰 뭐 이게 아페추어 터미널, 예, 용어 어려운데 초소형 위성통신, 예, 지구국, 예, 요런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고, 점유율 1위고요 세계. 그리고 경쟁사가 조금 이제 요새 악재들이 있어서 점유율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요게 좀 커지면서 꾸준하게 지금 수주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핵심은 이제 저궤도 위성이죠. 요 엘리오 중궤도 말고요. 중궤도 이제 약간 정지 위성이고, 저궤도는 이제 지구랑 가까운데, 이거 우리 다 공부해봤죠 예전에. 그래서 이쪽 저궤도 위성 요 4개 회사들 시장이 열리니까 좋고, 이 인텔리안테크는 원앱에 공급합니다. 접시형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근데 이제 평판식으로 갈 거예요. 평판식은 자동차에 붙일 수도 있어요. 작기 때문에. 저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진정한 위성 시대가 열리려면요, 우리가 자동차에도 달고 갈 수가 있거든요. 저 평판형.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겠죠. 또 자율주행 가면서.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지금 그거를 계속, 예,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000억 유증한 것도 저 평면 패널 안테나, 또 게이트웨이, 저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신호 쏜 걸 받아주는 게 바로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집이나 고객한테 쏴줘서 이제 그걸 받는 게 바로 저 이제 안테나죠. 위성 안테나죠. 예. 그래서 원앱향에 이제 공급 중인데, 평판형으로 지금 이제 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커질 거예요. 연내 원앱향 양산은 시작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퍼니 A라는 거 기억나시죠? 전자공시에 그 유상자에 요게 어디냐라고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마존이죠. 사실 누가 봐도. 예, 딱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 카이퍼에서 제출한 특별 인시 권한 신청 관련 문서가 있대요. 이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서비스 기업입니다. 여기에 동사가 제조사로 이미 등재가 돼 있대요. 그 얘기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네, 게이트웨이입니다. 이거는 게이트웨이. 그래서 아마존까지 뚫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존은 내년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유증했고 지금 계속 이제 연구 개발하고, 실적을 보긴 좀 어렵고요. 실적은 당분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 연구 개발해야 되니까. 근데 시장 열리고 있고, 그러니까 밸류가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이런 기업들은 스토리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가 공상과학이냐 진짜 팩트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 팩트가 될 가능성은 높죠. 분명히. 예. 다 이제 유상자 리스크가 아직 좀 남아있죠. 아직 유상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은 증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자에 참여하는 게 저는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보시면 유상증자 일정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월 5일에서 6일이에요. 7월 5일에서 6일 날 청약 가능하고요. 단 신주 그 기준일이 5월 26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5월 26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있죠. 5월 24일 날 종가에 갖고 계셔야 돼요. 유증 받으려면. 그 날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종가까지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 이제 권리가 생깁니다. GST는 우리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스크러버. 예. 그 스크러버가 유해가스 제거하고 칠러는 온도 조절, 온도 못 올라가게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스크러버는 어쨌든 과불화 화합물을 포함한 폐가스 제거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해하죠.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걸 안 쓸 수는 없어요. 반도체 공급이 필요하니까. 스크러버는 연로하는 거, 태우는 거, 플라즈마, 이게 레이저 같은 방식이죠. 플라즈마가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비싸죠. 비싸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 번외, 예, 방식을 좀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칠러는 공정 챔버 온도 유지 장치고요. 열이 이제 너무 올라가는 걸 좀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칠러는 이제 냉매 쓰는데 이 냉매가 쿨런트거든요. 쿨런트 생산업체가 3M인데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생산 안 한대요. 25년까지. 그러면 냉동식을 쓰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전기식을 써야 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죠.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전기식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은 대중화된 건 아니고요. 예. 주로 근데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이걸 좀 약간 채택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동사는 아무튼 전기식 매출 비중이 좀 큰 편이고 반도체 업체 중 유일하게 전기식 칠을 사용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래서 수율 개선 효과가 좀 나와서 삼성이 더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 안 좋지만 안 좋기 때문에 더 지금 시장에서는 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 앞으로의 개선 기대감으로 이제 업황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좋죠. 네, 그런 것 같고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전망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감산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수요는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과 대만 쪽에도 장비 평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마이크론은 이미 장비 평가가 완료된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대만 TSMC겠죠. 이쪽은 아마 4분기에 물량 공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점유율을 조금 이번에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3. 그리고 어쨌든 설비 투자 줄이니까 뭐 당장 뭐가 크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중국이 또 투자를 확대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상쇄가 가능할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주가가 싸죠. 퍼 4.6배밖에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좀 높아서 할인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과도한 저평가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싸다면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요 스크럽은 이렇게 이런 부산물 이쪽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한 번 더 해주는 거고요. 방식은 히트 웻, 번 웻, 플라즈마 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익률인데 좀 많이 떨어졌죠. 예, 영업이익률도 거의 이제 바닥까지 났고요. 무엇보다 밸류가 낮죠. 예. 특히 PER이 되게 낮네요. PBR도 이제 무릎까지 왔고. 자 그리고 이제 오리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온이 어제 막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빠질 그건 아닌데 기대에 좀 4월달 수치가 뭐 약간은 좀 미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베트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이 역성장을 해가지고 예. 이 과자 만드는 회사인데 과자가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좀 수혜래요. 다른 간식보다 싸잖아요 가격이. 예. 그래서 근데 오리온은 또 가격 인상을 많이 안 했어요. 최소화해서 이 물량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여전히 중국 매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매출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4월달 또 좋았어요. 예. 그리고 경쟁사들은 약간 지금 매출과 점유율이 떨어지는데 중국 쪽 같아요. 근데 오리온의 반사는 수혜는 지속될 것 같고 목표 주가 오히려 올렸고요. 다만 이제 베트남이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이게 5.5% 역성장 이 부분이 아마 주가 어제 좀 흔들렸던 배경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가정은 베트남만 좀 돌아선다면 주가는 다시 좋아질 것 같은데 다만 너무 올랐어요. 단기 많이 올랐고 그 상황에서 뭐 제가 봤을 땐 빌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베트남 데이터였고 그걸 빌미로 주가가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방향이 뭐 바뀐 건 아니다 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다만 좀 당분간의 조정은 조금 그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간 조정. 예. 또 워런 버핏을 엿보다인데 예, 이게 뭐냐면 삼성이 자료인데요. 워런 버핏이 포트폴리오입니다. 5개 섹터고 애플 비중이 뭐 압도적이고요. 이렇게 갖고 있는데 주로 거의 다 자사주 매입하고 고배당하고 업계 1등 기업들이에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요. 뭐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자사주 매입하거나 그죠. 애플도 자사주 매입 엄청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하고 BOE 은행주 오히려 더 늘렸고요.
쉐브론은 팔았어요. 쉐브론은 자꾸 사고 팔고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옥시덴탈, 이게 이제 미국의 상사업종 같은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자원 개발하는 더 늘렸고, 액티브 게임 좀 팔았고 일부. HP는 이게 구독 모델로요. 돈을 계속 보면 우리가 그 HP 하면은 그 컴퓨터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뭐죠? 프린터 만들죠, HP. 요걸 구독으로 해요. 구독 서비스. 그래서 계속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온대요. 그런 게 좋아하더라고요. 구독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렇게 봐요. 워런 버핏이 계속 이제 지금 나이가 좀 있으니까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나중에 머스크가 좀 사임을 하고 팀쿡처럼 안정적인 사람이 이제 테슬라의 CEO를 맡고, 그럼 자율주행 FSD 있죠. 이거 구독 모델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워런 버핏도 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테슬라를. 근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워런 버핏의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투자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워런 버핏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때 사겠다는 얘기 같아요. 애플도 그래서 샀잖아요. 나중에 비싼 가격이. 그래서 애플을 이렇게 좀 매집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좀 오르니까 좀 팔았다가 이 비싼 가격에 또 삽니다. 막 흔들릴 때 분할 매수해요. 애플을 위대한 기업으로 했고, 블리자드 게임 회사는 그냥 좀 샀다가 팔아버린 것 같아요.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아이디어가 안 맞으면요 그냥 정리해버려요. 과감하게. TSMC도 다 던져버렸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안정적인 건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자기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버핏의 이런 건 배울 필요는 있어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랑 반대로 가거나 안 맞는다. 그럼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걸 사버려요. 더 맞는 거.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약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사서 몇 년 묻어가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20년, 30년 투자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아니면 쳐내고 다른 걸로 교체도 잘합니다. 그래서 단타도 해요, 실제.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건 절대 반대예요. 아니 뭘 알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합니까? 다. 예. 그러다가 10분의 1 통 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선별을 해야죠. 장기 투자할 거랑 아니면 정리할 거랑. 예. 그래서 버핏은 아무튼 미래를 보고요. 미래 성장 가치. 그다음에 BYD로 엄청난 수익 냈다가 BYD 많이 팔았거든요. 인사이트 통찰력 이게 제일 중요하죠. BYD를 미리 알아본 그 통찰력이죠. 그 인사이트. 그러니까 앞으로가 좋아질게요. 그 다음에 투자 로직 바꾸면 다 정리해버리고, 쉐브론 계속 사고 팔고 갈아타기도 하고. 그래서 워런 버핏은 아무튼 상사주 많이 샀죠. 일본 실적 좋고요. 그 다음에 ROE가 높고 자기 자본이 주주환원 많이 해요. 환율도 우호적이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워런 버핏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기업들이 좀 일본 상사처럼 저는 원하는 게 한국도 주주 환원만 많이 해주면 워런 버핏이 들어온다고 저는 봐요. 워런 버핏이 한국 주식 안 사잖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팍팍 해주고 그런 분야가 이렇게 일본 상사주처럼 나온다면 한국에 대해서 매수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의 1분기 기업 실적 리뷰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안 좋은 거 아시죠? 보시면 마이너스 34.8 영업이익이 1분기에. 근데 약간 재밌는 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요. 유틸리티, 한전. 여기가 너무 실적이 안 좋죠. 여기를 딱 제외하니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한전 제외하면 이익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대보다 이익이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7.3, 당기순이익은 19.1.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 워낙 기대가 낮아서 그런지 기대보단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내년 이익이에요. 돌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분위기는 괜찮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2분기 추정치가 좀 상향되는 업종들 괜찮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 모비스, 현대모비스, 소매유통, 롯데쇼핑. 롯데쇼핑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신세계, 건설 건축 쪽, 삼성엔지, 현대건설 등 이런 쪽은 이익 추정치가 좀 단지 이거는 어쨌든 뭐 업황에 대한 내용보다는 추정치가 좀 올라가는 업종이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내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보여지고, 하이 투자의 루진이 이제 박상현 연구원님이 일본이 왜 이렇게 강하냐? 강한 이유는 일본이 GDP 성장률이 좋고요, 예상보다. 일본이 이렇게 성장률이 좋은 게 민간 소비가 많아요. 일본은 GDP에서 민간 소비 비중이 54나 돼요. 한국은 수출 위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내수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일본이 수출 많이 하니까 수출 국가로 생각하지만 원래 일본은 인구가 1억 명이 넘으니까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하면서 일본 민간 소비 늘어났죠. 임금 협상 중인데 아마 높은 임금 상승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소비가 늘겠죠 또. 이것도 긍정적이고, 내수 관광객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1.6만 명, 22년도 2월에 지금 180만 명. 네. 일본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아쉬운 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좀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이 단체 관광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참 힘든 게 우리나라는 내수가 약해요. 일본과 이게 결정적인 차이, 다 비슷하거든요. 일본도 중국 의존도가 높죠, 수출이. 하나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보다 내수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좀 느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이 회복돼야 된다. 이게 좀 더 중요한 한국의 이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했고요. 예, 보고서 오늘 다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이제 오늘 그 주식시장 한번 시황. 오늘은 좀 코스닥이 좀 부진했고요. 코스피가 훨씬 좋았습니다. 예, 코스피가 이제 2,500 다시 넘었고, 한 달 정도 기간 조정 받았는데 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간 조정을 더 받고 갈지. 그렇지만 이제 요번에 2,450까지 갔다 왔죠. 좀 더 빠졌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자리였는데, 아무튼 약간의 조정을 받고 들어올렸고, 지금 무엇보다 반도체가 좋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정말 많이 개선됐고, 다만 환율이 좀 많이 꺾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환율 안 꺾입니다. 저것만 확실히 꺾여주면 더 분위기 좋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가 좋았네요. 삼화전자, 삼화전기. 여기가 이제 테슬라가 이거 채택한다 그래서 페라이트를, 오늘 또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쪽 수혜주들, 뭐 자익을, 이런 기업들이 갔고, 오늘은 로봇주 좋았습니다. 퍼스텍이 좀 많이 올랐고요. SPG, SBB테크 이쪽 관련된 기업들 좀 많이 올랐고, 종합상사주도 오늘 좋았네요. 오늘은 LX인터가, 그죠? 일본 증시랑 비슷하죠. 일본도 상사주 강하니까. 그러니까 LX인터나 저는 포스코인터 둘 다 괜찮다고 보는 의견인데, 포스코인터는 포스코그룹과 같이 하고요. LNG 사업하니까 이게 매력이 있고, LX인터는 좀 아쉬운 게 석탄 사업을 해요, 주가. 석탄은 사양산업 쪽이죠. 근데 한 가지 매력은 배당을 많이 줘요. 그게 매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좀 특징은 다릅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어쨌든 들어 올려줬고, 그다음에 니켈 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좋았네요.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한미 반도체 올라갔고, 두산테스나, 그러니까 약간 비메모리 쪽이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오늘 좀 좋았고, 오늘 장비 회사들도 좀 일부 괜찮았어요. 유니셈이 많이 갔네요. 예. 그리고 GST도, 예, 아까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꼭 보고서 때문에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았고, 이번에 그 한양ENG가 참 실적 좋았죠. 주가도 저렴했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도 좋았고, 낸드 관련주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원익 QNC가 2%, PSK홀딩스가 요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한솔케미칼도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가 요새 좋아요. 요새 HB솔은 이거 왜냐면 이제 투자 관련해 가지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예, 반도체 재료 쪽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예. 재료 관련주도 이게,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요새 뭐 반도체 장비도 막 의견이 엇갈려요. 야, 이거 뭐 실적 봐라, 이렇게 엉망인데
감산하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래서 투자를 오히려 저는 쌀 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반도체는 반대로 해야 되고요. 예, 아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투자하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예, 근데 반도체는 기본 베이스가 거꾸로 해야 되고요. 안 좋을 때. 근데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잘 선별해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일본에도 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삼성이. 이번에 G7 회담에서 나온 건데, 뭐 어느 정도 공장을 지을지 모르지만 중국을 대체할 공장을 조금씩 지으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용인에 300조 투자하고. 큰 사이클은 일단 대체제를 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또 미국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공장에 대한 투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프라 관련주를 저도 좋게 보는 이유가, 반도체 공장은 지을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소설 쓰는 거 아니죠. 예,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소설이 아니라 삼성이 직접 한 얘기예요. 1년에 파운드리 공장 하나씩 짓겠다고. 예, 삼성이 그랬어요. 이거는 찾아보세요. 예, 용인에도 짓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비가 나쁘겠냐 이거죠. 장기적으로. 근데 다만 장비라고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긴 하셔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사이클로 본다면 장비 쪽도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장비가 됐건 뭐 재료가 됐건 소재 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잘 선별은 좀 해야 될 것 같지만요.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이제 OLED 살아났고, 강간업체도 오늘은 좀 일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산주도 오늘 좀 뭐 퍼스텍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조선해양이 드디어 9만 원 갔네요. 건설기계 어제 안 좋았는데, 어제는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건설기계 쪽도 좀 살아났고요. 철강주도 좀 올라갔고, 갤럭시 부품주도 좀 올라갔습니다. 인터플렉스가 좋았네요. 세경하이테크. 자율주행차 쪽도 오늘 분위기 괜찮았네요. 광고 쪽도 정말 요새 너무 안 좋았죠. 오늘은 좀 올라왔습니다. 자동차도 오늘 좀 좋았어요. 오늘은 이제 모비스가 좀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현대차도 괜찮았고요. 기아도 좋았고, 요새 우선주가 좋더라고요. 현대차. 그래서 건설주도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 무엇보다 요새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요. 삼성전자하고. 드디어 삼성전자도 66,000원 넘었어요. 드디어 저기 종가 기준으로는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올해 최고가입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가네 마네 해도 가긴 가죠. 그래서 좋았고, 오늘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돋보였고, 정유주도 오늘 좀 좋았네요. IT 대표주도 분위기 괜찮았고, 그래서 오늘은 오르는 대부분 올랐고요. 근데 사료주 좀 빠졌고, 많이 올랐으니까요. 최근에 막 이슈들 때문에 엔터주도 워낙 올라서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래도 견조해요, 이 정도면. 비료주 좀 빠졌고, 좀 빠진 게 뭐가 있나요? 인터넷주 조금 빠졌고, 바이오시밀러 약간 밀렸고요. 음식료 약간 밀렸습니다. 오늘도 좀 오리온은 안 좋았어요. 좀 빠졌고. 요새 삼양식품은 왜 빠지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농심은 잘 갔는데. 근데 이제 삼양식품도 좋은 가격은 오고 있어요. 밸류상 오곤 있는데, 중국 이거 저도 좀 약간 삼양식품 빠지는 건 조금 의외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농심과 삼양식품의 차이점은, 농심은 미국향, 삼양은 어디죠? 중국향. 이게 좀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미국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들 좀 주식 많이 샀죠. 5천억 굉장히 많이 샀고, 외국인들 뭐 샀을까요? 당연히 뭐 반도체 샀겠죠. 그죠? 반도체 거의 몰빵한 것 같은데요. 5천억 중에 5천억이 전기전자예요. 자동차 일부 샀고, 철강주 계속 팔고, 서비스. 그래서 외국인은 반도체 완전히 꽂힌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분위기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정리하고 오늘 시장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다 좋았는데 삼성바이오 좀 빠졌고요. 카카오가 약간 밀렸고, 에코프로비엠 좀 밀렸고, 에코프로도 약간 밀렸고, 삼성생명, 하이브 조금 밀렸고요. 한전, 뭐 KTNG도 좀 부진했습니다. LNF 부진했고, 2차전지 소재가 좀 부진했네요. 대체적으로. 하나솔루션도 일단 오늘 좀 부진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다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도 좀 부진했고, HLB는 뭐 관함 그거 신청했죠. 그래서 올랐다가요. 신청한 건데 허가 여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 만에, 오늘 뭐 이슈는 없었죠. 예, 아마 차익 매물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우선주 좋고, 현대차, 제약바이오가 좀 빠졌네요. 오늘은 보험주 빠졌고요. 하나시스템이 아마 제4 이동통신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 인터넷 관련해서 이성통신 쪽으로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스상. 근데 100%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CJ 오랜만에 좋았네요. 알테오젠 좀 빠졌고요. 케어젠 빠졌고, 영혼무역 좀 빠졌습니다. 리노공업은 오늘, 어제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오늘은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경쟁력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익률이 유지되니까. 네. 뭐 그리고 오늘 어쨌든 장분위기가 좋아서 괜찮은데, 솔루엠은 좀 빠졌습니다. 뭐 솔루엠도 저번에 실적 좋아서 올랐다가 지금 변동성 구간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악재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좀 시황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넥센타이어가 북미에 공장 짓는다 그러네요. 예, 2.8조 원 들여서, 예, 북미 쪽에 아마 수요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일단 넥센타이어가 그 설비 투자 언급이 좀 공시가 좀 오늘 있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여기 정리해놓은 공시 중에서는, 전자공시 쪽에서는 어제 나온 거 중에서, 어제 그 EM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 방산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증설한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주로 만드는 쪽에 들어가는 게 EM코리아가 방산 쪽을 하거든요. 근데 KF-21 전투기 쪽도 있고, 거기 들어가 이제 뭐 부품 같은 거 납품하겠죠. K2 흑표 전차. 근데 어느 건지 몰라요. 뭐 그것까지 나오진 않았고, 아무튼 방산 쪽, 그만큼 방산 업황이 좋다는 얘기죠. 아이센스는 어제 설명드렸죠. 요거는 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아무튼 아이센스가 아가메트릭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100% 자기 자본 들여가지고, 혈당 스트립을 공급해서 요거를 이제 아가메트릭 유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 기대된다. 그 어제 내용이었고, 그리고 내부자 매수 쪽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도 요새 디지털 대성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계속 사더라고요. 디지털 대성, 교육회사 국내 2등이죠. 메가스터디. 여기 그 대표이사 부사장 부회장이 매수했고, DYPNF가 이제 내부자 매수가 들어왔어요. 2천만 원, 23,000원. 요게 아시겠지만 이 SG발 물량 이게 반대면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가 조작은 아닌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근데 23,000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사가 나빠서 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은 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그리고 내부자도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당장 막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저렇게 두들겨 맞아버렸기 때문에 시간 좀 걸려요. 근데 펀더멘탈은 우리도 공부해봤지만 괜찮은 기업인데, SG발 그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좀 진정되면서,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 물량. 요게 그 CFT 계좌. CFT는 외국인으로 잡혀요. 물량이 쏟아져 버렸죠. 그래서 반대매매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진정됐고 이제 오히려 들어오죠. 그래서 또 내부자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해드렸고, 예,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 함께 배우기 또 올릴 텐데, 아, 이게 제가 지금 여력이 안 돼가지고, 뭐, 아무튼, 예,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이제 다른 주제로 한 주는 약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